자, 오늘은 다항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말했다시피 문제를 풀 시간도 있을 거고요. 진도 나갈 게 많지 않고 좀 쉬운 거니까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항식의 연산이가 당연히 우리가 사칙 연산, 뿔, 마, 곱, 나누기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라고 말해요? 내림차순한다 라고 말을 해요.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한다 라는 멘트고요. 그렇게 막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뭐 해요?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 한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아이디어는 사실 뭐예요?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곱하기죠. 곱하기. 자, 그럼 이제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다항식의 곱셈인데 곱셈을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익숙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롭게 하려는 건 이거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 이라는 것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 그쵸?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면 거기에서 이제 확장을 해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걸 배우려고 합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뭐라고? 왜 이렇게 전개되죠? 왜 이렇게 전개돼? a 더하기 b의 제곱한 다음에 거기다 a 더하기 b 한 번 더 곱해? 그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쵸. a 더하기 b라는 괄호가 사실상 몇 개 있는 거고? 3개 있는 거고, 여기에서 어떻게 곱하기를 해요? 각 괄호당 항이 2개씩 있는데 그 2개의 항 중에 하나씩을 골라서 곱하면 그게 새로운 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AA를 고르면 그게 A 세제곱, AAB를 고르면 그게 A제곱 B, BAB를 고르면 그게 AB 제곱, BBB를 고르면 B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3이라는 것은 뭘 의도한다? 어떤 걸 의미한다? 괄호당 A를 2개 고르고 B를 하나 고르는 가지수가 3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A제곱 B 하나, ABA, A제곱 B 둘, 그리고 BAA에서 A제곱 B 셋 해서 3A제곱 B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곱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난 항상 소개는 하는데 여기는 없어서 셀에 있는 문제 좀 빌려올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x 9제곱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 할까요? x 10제곱의 개수는 얼마예요? 그렇죠. 당연히 1이에요. 왜? x 10제곱이라는 건 괄호당 이게 10개의 괄호가 있잖아요. 10개의 괄호 모두 다 x를 골라야 되니까 그냥 그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해서 1, x 10제곱입니다. 그럼 x 9제곱 개수는 어떻게 찾아요? 그쵸. 우리가 10개의 괄호 중에 9개는 x를 고르고 하나는 x를 안 골랐다는 거잖아. x를 안 골랐다는 말은 숫자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하나 고르고 나머지 다 x 고르는 1x 9제곱, 2를 고르고 나머지는 다 x를 고르는 2x 9제곱 등등등과 마찬가지로 10부터 1까지 더한 게 x 9제곱의 개수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곱하기를 이와 같이 판단하기로 했으니까 10제곱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냐? 어떻게 구했어요? 그죠? 2둘 더하면 55고 11이고요. 9랑 2 더해도 11이고요. 11이 5개 있구나. 5쌍 있구나. 55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곱셈을 다 매번 이렇게 전개하냐라는 것도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자주 쓰는 거에 대해서는 공식화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 하자? 암기하자. 곱셈 공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한 14개 정도를 말할 거예요. 13, 14개 정도 말할 텐데 그 나오는 원리 좀 한번 이야기해 보죠. 대단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암기는 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전개하면 되는데 뭐하러 외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주 말하겠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건 공부라는 게 학문적인 게 아니라 뭐 준비하는 거예요? 시합 준비요. 시합 준비. 그쵸? 시합입니다. 그러니까 레디 땅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빨리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는 거죠.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그래서 암기할 건 암기하자. 자, 일단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있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a-b의 제곱이라는 것도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그리고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를 곱한 것도 있습니다.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였니 얘는? 합차 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있고요.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를 곱한 것도 있죠.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 중학교에서는 뭐 ax 더하기 b랑 cx 더하기 d를 곱한 것까지 ac x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x 더하기 bd까지 이야기는 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뭐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은 안 하고요. 자, 얘네들을 뭐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확장. 이걸 우리가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말해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말하죠. 완전 제곱식을 확장합시다. 두 개의 제곱이라는 걸 다루었으니 첫 번째 뭐예요? 세 개의 제곱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 더하기 b 더하기 c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괄호가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 차수는 많아봤자 몇 차예요? 2차가 뜨는 거죠. 가끔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2차입니다. 1차랑 1차 곱해서 2차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원래 알았죠? 오케이? 이것도 2차야. 착각하면 안 돼요. 1차 아니에요. 2차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1차가 돼요. A, B는 A에 대해서 1차다. 그러니까 A만 A에 대해서라는 건 A만 문자 취급하라는 거야. 그럼 1차거든. 근데 그런 말 없이 몇 차냐고 묻는다면 2차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우리가 전개를 해봤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a가 2개, b도 2개, c도 2개, a, b가 괄호 이쪽 괄호 이쪽 괄호 이쪽 괄호 이쪽 괄호에서 2개, 2bc 더하기 2ca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전부 다 괄호가 2개니까 결론적으로 문자는 무조건 2개씩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3개짜리의 제곱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거 뭐예요? 2개짜리의 세제곱이죠. 2개짜리의 세제곱. 아까 했다시피 뭐예요? a 세제곱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합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차에 세제곱도 있겠죠.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수학을 1시간 했으면 보통 곱셈공식 연산까지는 곱셈공식까지 했을 테니까 이 소리를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래서 설명을 할게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별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원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이게 뭐 괜찮아서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니라서 소개만 할게요. 파스칼이 누군지는 들어봤죠? 누구예요? 압력, 그 P. 압력이 P잖아. 기압 얘기할 때 맞지?
기압 배웠지 않니?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었는데 P? 기압? 압력 P라고 하잖아요 보통. 기압 헥토파스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 파스칼이 그 양반입니다. 어쨌든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건 아니고. A 더하기 B의 1제곱의 개수만 쓰면 그냥 쓸까요? A 더하기 B라고 합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고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A 세제곱 3A 제곱 B 3A B제곱 B 세제곱. 이걸 토대로 우리가 A 더하기 B의 4제곱도 계산을 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계산하냐 했더니 지금 양상이 A를 기준으로 차수가 점점 내려가는 순서대로 써집니다. 2차, 1차 없고 3차, 2차, 1차 없고. 그러니까 4제곱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더해서 4가 나와야 돼요. 이건 더해서 2고요. 더해서 3이고요. 더해서 4가 나오는데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4제곱, A 세제곱, A 세제곱 B, A 제곱 B 제곱, AB 세제곱, B 4제곱이 되는데 이때 이 개수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둘의 개수 더한 게 얘고요. 둘의 개수 더한 게 얘고요. 둘의 개수 더한 게 얘고요. 이건 그대로 내려왔다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이랑 1 더하면 얼마? 4. 3이랑 3 더하면 얼마? 6. 3이랑 1 더하면 얼마? 4. 얘는 그냥 1. 이런 식으로 오는 걸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말해요. 거듭제곱, 2개짜리의 거듭제곱 이야기할 때 개수를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삼각형 모양이라서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죠. 2개 더한 게 여기 내려온다라는 개념이에요. 2개 더한 게 내려온다, 2개 더한 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건 당연히 묻진 않아요. 5제곱 하면 어떻게 돼요? A 5제곱 더하면 5A 4제곱 B 10A 세제곱 B제곱 10A 제곱 B 세제곱 5A B 4제곱 더하기 B 5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말해요. 자, 2개짜리의 세제곱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완전 제곱식의 이제 확장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 이름 뭐라고? 합차 공식의 의미가 뭐야? 이게 왜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다뤘죠? 원래 전개를 하면 항이 여러 개 나와야 되는데 2개랑 2개 곱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만 남잖아. 무슨 말이야? 소거되는 게 있다고. 뭔가를 전개했을 때 꽤나 많은 부분이 소거되는 거. 얘처럼 개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소거되는 애들이 있어서 뭐 좀 특이하게 생기게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장판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 것처럼 뭐가 돼요? 2개, 3개짜리가 있는 거죠. A 더하기 B랑 누가 와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가운데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그 결과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 마이너스 B라는 게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라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2개, 3개짜리가 있다면 뭐도 있겠어요? 3개, 3개짜리도 있겠죠. 3개, 3개짜리는 이렇습니다.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과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을 전개했을 때 A 4제곱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있냐? 이럴 때 그것도 아니래요. 뭐도 있어요? 이건 좀 많이 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까지 곱한 게 어떻게 된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합차 공식에서 이제 확장된 것들이겠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형태에서 확장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형태에서 확장된 것까지 이야기해보면 2개짜리가 아니라 뭐가 있겠어요? 3개짜리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얘는 아까 전에 그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abc. 잘 보면은 이게 보이죠? x 3개, x 2개랑 문자 하나, x 하나랑 문자 2개, x 없고 문자만 3개 있다. 이렇게 되는 꼴이 된 거. 결국은 3개씩 무조건 있다는 거죠. 항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실 여기에서는 이것만 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는 플러스보다 얘가 더 많이 나와서 얘까지도 설명을 해보죠. x-a, x-b, x-c를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거라 일단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이게 그냥 백지 줄 거고 다 알아서 다 쓰면 돼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생각보다 뭐 그렇게 빼먹는 건 없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개수 정도는 알려주겠습니다. 개수 정도는 알려줄게요. 지금 여기 곱셈 공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있네요. 곱셈 공식 14개 다음 시간 시험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지만 곱셈 공식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어요? 그 변형도 있죠. 그래서 그 변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게요.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변형들은 뭐예요? 얘에서 오는 거, 그쵸? 첫 번째 뭐였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하거나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b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와요? 아하,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애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4ab라고 관계식이 세워지죠.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이것처럼 기본적으로 곱셈공식 변형은 이항하는 거예요. 그냥 이항만 하면 됩니다. 이항하면 되죠.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거를 이항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2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빼면 되는 거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 요 가운데 있는 걸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가운데 걸 넘기는데 얘네랑 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a, b로 묶어서 빼준다. 그럼 마치 합과 곱만 있으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죠. 당연히 합이 있으면 차도 있겠고요. a-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b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항만 한 거죠. 이항만 했다라는 의미로서 보면은 얘도 우리가 이항만 한 걸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거는 굳이 안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있는데 뭐냐? 중학교 때도 이미 했지만 곱셈공식 변형이 우리가 항상 애용하는 이유는 이걸 분수꼴처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수꼴의 장점 뭐예요? 즉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왜 곱셈공식 변형과 잘 이어서 설명하냐면 얘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뭐로만 쓸 수 있기 때문이요? 2라고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곱을 한 게 뭐가 돼서 약분돼서 1이 되니까 깔끔해 보이거든. 동시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x-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의 변형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x-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변형이 있겠죠. 뭐예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일 테고요. 얘의 변형 또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 교재에 없는 거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교재의 예를 이제 좀 특별 취급해서 예, 이렇게 변형한다고 되어 있어요. 2분의 1로 묶었을 때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다 라고 돼 있는 것만 적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 요거를 이용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3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진짜 별로 안 써먹는데 예전에 동해고에서 한번 나왔던 적은 있어서 소개만 할게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라는 애가 곱셈 공식의 변형처럼 하나가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마이너스 abc라고 변형이 됩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이게 좀 특이합니다. 교재에는 없고요. 교재는 이 두 개는 소개가 안 돼 있죠. 나머지는 소개가 안 돼 있네요. 이거 분수도 없죠. 요거랑 요거 이렇게가 교재에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죠. 7페이지 구석 여기 곱셈 공식의 변형 옆에다가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7페이지 곱셈 공식의 변형 옆에다가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딱 요만큼만 다음 시간에 시험 보겠습니다. 알았죠? 그냥 백지에다 적기만 하면 돼요. 그냥 외웠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잘 꺼낼 수 있게. 그래서 얘네들이 왜 튀어나왔는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부터 파생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 왼쪽에 14개 있고요. 여기 14개 있고요. 여기 몇 개 있냐?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있다고 하죠. 그래서 27개 다음 시간에 시험 보겠습니다. 네.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이거 3개. 12개네. 12개로 치부하죠. 이렇게 생 걸로 할게요. 26개 보겠습니다. 알았죠? 뭐 이거는 뭐 대단한 시험은 아니고요. 그냥 떨어지면 그냥 깜지 몇 번 쓰는 걸로 하죠. 이걸로 보충하는 건 좀 그러니까. 자, 요거에 관련된 주제로 문제 좀 한번 풀어봅시다. 고쟁이는 스텝 1, 스텝 2, 스텝 3이 있는데 스텝 1은 굳이 센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 우리 센은 다 했으니까 스텝 1은 센 A 단계랑 B 단계 사이 즈음이고요. 그래서 B 단계랑 A 단계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스텝 2는 B 단계랑 C 단계의 일부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C 단계는 깔끔하게 그냥 센 C 단계들만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고요. 근데 마더통보다는 덜 어려우니까 너무 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걔네들을 변형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근데 이게 설명하고 싶은 문제가 이게 문제가 너무 쥐꼬리만큼밖에 없어가지고 맞지?
내가 풀면 좀 아깝긴 한데. 내가 풀면 조금 아까워. 교재에 없는 거 하나 소개를 해볼까요? 한번 잠시만요. 이렇게 교재 진짜 없나? 교재 없는 거 한번 소개해 보죠. 곱셈 공식 변형에 해당하는 주제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라고 할까요? 2라고 하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6이라고 하고요. A, B, C가 3이라고 할 때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을 어떻게 구하나 라고 하는 걸 예시로 해볼게요. 이거는 교재 없어서 마플에 없는데 이게 저기 저기 교재에는 없는데 마플 시너지라는 책에 있는 문제예요.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고쟁이도 문제 수가 좀 적은 편이긴 해. 이거 하나 소개하고 그래도 뭐 교재에 있는 거 하나씩은 해보죠. 너무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 곱셈 공식 변형은 이미 여기 있는 게 답니다.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게 전제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이딴 건 없어요. 그걸 원하는 게 뭐예요? 만들어 달라는 거야. 쟤네들로 얘를 만들어 달라는 게 주제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지.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냥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에서 뭔가를 빼면 된다는 거죠. 그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두 개씩 곱한 거에 두 배를 빼면 되니까 하나, 둘, 셋을 더한 거의 제곱에서 두 개씩 곱한 거의 두 배. 둘 곱하면 AB 제곱 C. 둘 곱하면 B 제곱 BC 제곱 A. CA 제곱 B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좀 보기 흉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거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에서 ABC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럼 나 얘 알고요. 얘도 알아요. 문제는 이거죠. 얘가 있나요? 구해야 된대, 맞지? 어떻게 구해요? 아, 이거 통해서 구하는 거네. 이거 통해서. 그래요? 어떻게? 이 6이라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빼는 거니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 B, C는 3이라 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얼마냐? 기분 나쁘게 나오네. 기분 나쁘니까 진짜 기분 나쁘니까 마이너스로 바꿀까요? 이러면은 12, 13 뭐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단 얘네들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고 얘네들을 변형해서 뭔가를 더 구하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건 부용고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죠.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해둬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교재에 있는 문제 하나 소개해 볼게요. 36번. x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4제곱에서
뭐냐 이거? 여기에서 x의 개수와 x 11제곱 개수의 합을 구해달래요. 뭔 말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요거를 뭐 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 속에 있는 것만 전개를 합시다. 왜냐면 세제곱과 제곱은 또 할만하거든.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그리고 뭐죠? x 계수가 3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2 얘가 됩니다. 4제곱이죠. 좀 기분 나쁘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거에서 우리가 x 11제곱 개수와 x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말했죠? 이거 괄호가 몇 개 있는 거라고? 4개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4개의 괄호가 있는데 x 11제곱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얘의 최고차항이 x 12제곱이니까 얘 3개랑 얘 하나. 그러면 4개의 괄호 중에 얘를 고르는 괄호를 정하면 되죠. 4x 제곱을 고르는 괄호가 얘냐, 얘냐에 따라서 몇 가지? 4가지가 있고요. 4x 제곱 하나, x 세제곱이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6x의 11제곱. 그러니까 다시 얘가 왜 4라고 했어요? 4x 제곱을 4x 제곱 항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말을 했죠. 경우의 수라서 우리가 4다. 괄호가 4개 있어서 그렇죠. 그럼 x의 1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x의 1제곱은 상수 3개랑 x 하나잖아요. 그치?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4 곱하기 x는 하나 있고요. 2가 몇 개 있어요? 세제곱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가요. 얼마냐? 8, 4, 32x. 얘개수랑 얘개수를 더하면 얼마? 48이 됩니다. 이걸 무지막지하게 4제곱을 다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쵸? 배운 적도 없고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계산한다는 주제인데 아까 말했던 주제죠. 괄호당 하나를 선택해서 곱해준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걸 다 전개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넘어가서 뭐가 좋을까요? 빈출이라고 적혀 있는 걸 그래도 해볼까요? 빈출이라고 적혀 있는 거 위주로 하면 46번? 이게 아까 적으라고 했던 주제인데 원본풀이를 한번 이야기하고 이게 추가로 하죠. 46번 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4고요. xy, yg, gx는 1이고요. xyg가 마이너스 6이랍니다. 문제에서 x 더하기 y, y 더하기 g 더하기 x를 곱해달래요. 자, 아까 했던 거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알려졌죠? 그거에 따르면 얘는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6이라서 10. 암기하고 있다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아니라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이제 제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뭔가요? 물어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 x 더하기 y, y 더하기 g, g 더하기 x는 문제에서 제시한 x 더하기 y 더하기 g에서 하나가 없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석한다? 4에서 하나가 없다. 4-g, 4-x, 4-y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봤던 x-a, x-b, x-c와 같은 형태고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럼 4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4의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g 더하기 gx의 3 마이너스 xyg가 되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알려줬고요. 얘 알려줬죠. 얘도 알려줬죠. 그러면은 4의 세제곱에서 4의 세제곱 빼고요. 얼마냐? 1 곱하기 4 해주고요. 빼기 마이너스 6 해서 10이 된다. 요게 이제 보통 해설지식 풀입니다. 얘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등장시킨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얘를 통해서 얘를 이끌어낸다. 관찰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종종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기억해두면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이었어요. 자, 이어서 우리가 나누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누기 하는 거죠. 나누기 하는 건데 우리가 최고차항 끼리 이제 비교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어렵지 않다. 최고차항 개수들끼리만 비교해주면 된다. 이거는 뭐 얘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건 나누기 x 마이너스 5를 한다고 합시다. x 마이너스 2라고 하죠. 숫자 귀찮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다고 하죠. 이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머지. 우리가 나누는 식이 1차라고 했을 때 이 나머지는 반드시 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n차라면 얘는 n-1차 이하의 다항식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나눗셈은 반드시 차수가 달라야 낮아야 된다. 같은 차수도 안 되고요. 뭐 차수가 음수인 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개수가 음수냐, 유리수냐 그런 건 관심 없고요. 그냥 n-1차 이하는 뭐냐? 이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 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누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죠. 이게 빈자리를 만들어 둬야 되고요. 자리를 맞추기 위함이죠. x-2로 나눌 때 첫 번째 얘랑 얘를 비교해서 얼마가 얘한테 뭐를 곱해야 얘가 되냐를 쓰고요. 그걸 둘 다 곱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차해 주는 거고요. 빼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인데 이거 안 써도 되겠다. 얘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가 있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가 되겠고 또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x의 얘를 x로 뭘 곱하면 없어지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위에서 아래 빼면 마사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얘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은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빼기 3이라고 쓰며 우리가 얘를 몫이라고 말하고 얘를 나머지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이제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몫은 얘랑 차수가 그렇게 관련이 있진 않은데 뭐
관련이 있다면은 둘을 곱한 게 이거의 최고차항이랑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 그리고 얘에 대해서 얘는 반드시 차수가 더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곧잘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추가로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 만약에 얘가 2x-2가 아니라 2x-4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이에요. 2x-4면 어떡하냐? 뭐 예를 들어 보죠. 43이라는 걸 5로 나누면 몫이 8이고 나머지가 3이에요. 그쵸? 그럼 얘를 우리가 10으로 바꾸면 몫이 얼마가 되죠? 4가 되고 나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나누는 수가 2배가 되면 그 몫은 절반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둘이 무슨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늘어나는 만큼 얘는 줄어들게 되는 거다. 당연한 이야기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1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관에서 나온 문제가 51번입니다. fx라는 애를 x-6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인다? 이렇게 쓰는 걸 나눗셈에 관한 관계식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얘를 뭘로 했어요? xfx라고 했어요. xfx랍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한 거야? 여기에다가 x를 곱한 게 되죠. 그래서 x 곱하기 x-6분의 1 qx 더하기 rx 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문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3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원래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진짜 나누면 됩니다. 진짜 나누면 돼요. x 곱하기 x-6분의 1 qx 더하기 rx를 3x-2분의 1로 나누면 여기 x-6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뭘 해주면 돼요? 3분의 1을 곱해주면 딱 x-6분의 1이고요. 그래서 얘랑 얘만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xqx가 써지고 여기에다가 3분의 1 곱했기 때문에 딱 x-6분의 1이 똑같아져서 빼면 rx만 남죠. 그럼 rx를 3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예요? 3분의 1 라지 r이 되고요. 그럼 rx-6분의 1 r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6분의 1 r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몫과 나머지.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답은 누구예요? 요게 4번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좀 멋대가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서술형으로는 이렇게 쓰진 않아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얘가 곱하기 3배 됐으니 여기가 뭐가 돼요? 3분의 1x qx가 돼요. 자,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미 우리가 얘로 나눈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지금 같은 차수잖아요. 1차고 1차잖아. 그러니까 얘를 나눠야 돼. 그래서 이건 근데 나눌 수가 있어요? 잘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해요. 이렇게 3x-2분의 1이 포함되게끔 합니다.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표준형 바꾸는 것처럼 적당한 걸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r을 곱하고요. 그러면은 rx-6분의 r인데 6분의 r이 없잖아요. 그래서 6분의 1 r을 계산해주면 여기가 3분의 r에 3x-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r이 되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3x-2분의 1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모으는 거죠. xqx 더하기 3분의 1r 더하기 6분의 1r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서술형 풀이입니다. 이게 서술형 풀이죠. 서술형 풀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약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기각당해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연습하고 그걸 정돈해서 저렇게 써줘도 돼요. 그러니까 정돈해서 어떻게 써도 되냐면 여기에서 바로 이걸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가 3배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된다? 3분의 1배가 된다 라고 하는 건 이게 첫 번째로 중요했고요. 이 Rx라는 것을 우리가 3x-2분의 1로 나누는 것을 따로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라고 하는 개념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Rx를 3x-2분의 1이라는 이 곱수 인수가 들어가는 걸로 묶어줘야 되지 이제 나머지를 올바르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얘가 된 건데 전개했을 때 얘가 되기만 하면 상관없다. 그렇게까지 말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라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되게 자주 나와요, 이거는. 복잡하긴 하죠. 다항식 연산의 활용에 대한 주제인데 교육청 기출이 한 게 있긴 한데 이게 58번 같은 문제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푸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59번이 난이도는 좀 높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요. x가 루트 7 마이너스 3이랍니다. 근데 문제에서 x 5제곱 마이너스 34 x 세제곱 마이너스 13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구해달래요. 이제 끔찍하죠. 왜냐면 루트 7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있어? 못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뭐 실제로 이 시험 문제는 곧잘 나오는 거라서 학교 불문하고 다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잘 봐야 되는데 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어디서 파생되는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지금 딱 중딩들이 이제 개학 앞두고선 이런 거 많이 했죠. 제곱근 배우고서 x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x제곱 이거의 값은 이런 문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에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보통 너희들이 한 짓이 뭐야? 그냥 대입했잖아, 맞지? 뭐 별다른 생각 안 하고 뇌를 안 거치고 그냥 반사작용한 거죠. 그렇죠? 뇌를 거치고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좀 생각이란 걸 해서 풀면 넘겨서 제곱을 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얼마가 돼요? 2가 되잖아. 그치? x제곱 더하기 2x가 얼마야? 1인 거죠. 그래서 얘는 3이 된다. 요렇게. 선생님 그냥 대입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풀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이 문제가 왜 여기서 나왔는가 라고 하면 이거 2차 방정식 파트랑 이제 겹쳐서 나오거든. 2차 방정식 파트랑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이게 왜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를 2차 방정식을 풀 때 근해 공식 배우기 전에 뭐 배웠어? 어떻게 풀었어? 근해 공식 배우기 전에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근해 공식 배우기 전에 x제곱 마이너스 2x는 1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2고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루트 2라서 x는 뭐야? 루트 2의 제곱이라서 x는 1 뿔마 루트 2다. 요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역과정을 한 건데 이거의 역과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냥 대입하는 게 편해요 라고 한다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못 풀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하고 또 교과서를 보러 갈 거 아니야? 그럼 그 교과서에 있는 줄글들 또는 예제에 있는 풀이들을 좀 잘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냥 물론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푸는 게 더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빨라 하는 게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 원본 풀이를 알고 내가 선택하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특수한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접근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마3 넘기고요. 루트 7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가 0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얘를 활용하라는 문제가 됐고요. 얘를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달라는 거죠. 나누어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목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나머지만 생각하면 되죠. 어차피 얘는 뭐니까? 0이니까. 그래서 나누기를 합니다. x 5제곱 마이너스 34x 세제곱. 숫자 근데 왜 있다면요? 얘를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로 나누면 첫 번째 x 세제곱 빼면 마이너스 6x 4제곱 마이너스 36x 세제곱 마이너스 13x 제곱에서 마이너스 6x 제곱하면 마이너스 6x 4제곱 마이너스 36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라서 x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x에다 더하기 3하면 얼마가 떠요? 루트 7 뜬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요 형태.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 곱하기 얘 더하기 루트 7인데 x 더하기 3인데 결론적으로 이걸 축약하면 이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얘가 어차피 얼마라고? 0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 곱하기 q 더하기 x 더하기 3이므로 그냥 x 더하기 3만 남겠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고 x가 루트 7 마이너스 3 x 더하기 3 루트 7이므로 이거 그냥 깔끔하게 루트 7이다 와 같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번 말했습니다만 공통수학 1, 2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흔히 말하는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또는 확통까지 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게 항상 근간이 돼야 됩니다. 그거에서부터 어떻게 파생된 건지 어떻게 심화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새로운 방법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때 배웠던 것들을 혹시 활용할 수 있나를 고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이와 같이 접근할 수 있다. 잠시 쉬었다 하죠.